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건조선박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시작됩니다. 거제소방서는 LPG 선박 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우조선해양 등과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목격자 조사 등을 벌여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진 LPG 선박 1번 탱크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도 190억 원으로 지난해 경남 전체 화재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게 단점인데요. 그래도 충전 계획만 잘 세우면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데다 올해 전기차 구매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다시 창원으로 760km 왕복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충전한 횟수는 6번, 150km 안팎의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설 부족이 전기차의 큰 단점이지만 서울 왕복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휴게소에서 휴게소까지 주행을 했을 때 실제 모든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충전된 배터리의 한 30%에서 40%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 1회 충전할 때는 한 10분 내외.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충전소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행거리를 감안해 어느 곳에서 충전할지 정하고 주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청과 칠곡 휴게소 사이 122km 구간에는 휴게소에 충전시설이 없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특정 장소에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충전시설이 여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데다 환경부는 지난해 3,000대였던 전기차 보급을 올해는 8,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전기차 지원금은 1,5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파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그 정책 도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4,500대 정도, 2020년 보급 20만 대라는 정부의 계획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새누리당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새누리당 여상규 현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최상화 사단법인 남일대보존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섬진강 영남협의회 이사장, 무소속 차상돈 전 하동경찰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운전기사 등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김만식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A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관계자는 A씨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맞다며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와 관리부장, 비서실장 등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전 회장과 아들인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추위로 추위를 이긴다는 말이 있죠. 부산에서는 맨몸으로 겨울바다에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축제가 열렸는데요. 이안치 않은 현장 장성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겨울 백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겨울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을 던지고 물장구를 치고 수천 명이 뿜어내는 열기가 한여름 해수욕장을 방불케 합니다.
온몸이 짜릿하고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화이팅! 영국 BBC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이색 겨울 스포츠로 꼽힌 북극곰 수영축제. 올해는 5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300여 명도 북극곰이 되어 부산의 겨울바다를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living in Busan, in Korea, and it feels great to be together with all of the people here in this beautiful city by the beautiful ocean.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북극곰 수영축제. 추위로 추위를 이기는 이들의 열정이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다음은 경남과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에서도 새해 복을 비는 행사와 입시철 합격 기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호후시의 호후 텐만구입니다. 5명의 무녀들이 지난해 입시생들이 썼던 머리띠를 씻어 주름을 펴 말리고 있습니다. 이 머리띠는 지난해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 합격한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물려준 머리띠를 다음 수험생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에서 학문의 신으로 불리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시고 있습니다. 머리띠에는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이 적혀 있습니다. 受けられた方が志望される進路が叶いますようにという思いを込めて押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進路が叶うことはもちろんですが、その後の生活も充実していただけると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머리띠 가운데는 수험생들이 대대로 물려주면서 10명 이상이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복을 준다고 전해지는 7신으로 분장한 칠복신 행렬이 시모노세키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행렬 참가자들은 자원봉사대학생 40여 명 등으로 시가지와 주택가 골목을 두루 돌았습니다. 행렬과 함께하는 동상은 칠복신의 하나인 다이코쿠텐입니다. 주민들이 동상을 만지며 비는 내용은 사업 번창과 무병장수 등입니다. 大黒さんがさすら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ね。気迫を出そう、皆さんお客さんに喜んでいただこうという元気を出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願いが一番ですね。 시모노세키시 고코쿠 신사는 이 같은 새해맞이 행사를 35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맞이 행렬에는 시모노세키의 명물 보거가마도 등장해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지폐와 부적이 들어간 작은 복주머니가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은 영하 5도선까지 떨어졌고 창원도 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대기도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6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량은 오후로 갈수록 늘어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영하권을 가리키는 곳이 많습니다. 함안 영하 5도, 창녕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김해 8도, 창원과 함안 7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추위 대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진주 8도, 산청은 7도로 지난 주말보다는 한층 추워지겠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